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 문제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 예멘 난민들 놓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주도 예멘 난민을 포함해서 국내 난민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국내 난민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 저희들이 난민법이 제정돼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5월달 통계가 벌써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이 넘어서 이 증가 추세로 가다 보면 2018년은 18,000여 명의 그 난민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3년 누적치가 뭐 12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339명이고 물론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의 현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멘 난민이 500여 명이 한국에 제주도에 이제 무비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적 사회에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제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 쪽에서도 그간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법안을 이제 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1994년도에 처음 난민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난민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난민법이 현실상으로 봤을 때 외국의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너무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되어지고 있고요. 또 노동법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을 찾았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염두해서 이번에 그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면서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난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 먼저 난민들을 받고 나서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유입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면 독일도 난민법을 수차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예를 들면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4.1%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11.몇%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인정률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성애나 또 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반대론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유사 문화인 이런 아시아권의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유입에 대해서 경계하자.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자라는 이런 국민 정서가 두 가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가진 두 가지 엇갈린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교회가 국민들의 정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두 가지의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내비쳐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반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직 선교사였다거나 또 중동 지역에서 많은 그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국가법상 가능하지 않다가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자 선교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는 누가 같이 하고 있냐면 인권 옹호자들이 같이 또 그 인권을 내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증가와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들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인간의 죄를 직면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다면, 인권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인권, 휴머니즘적인 차원을 앞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지금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은 이슬람을 경계하자 주의자들인데, 이슬람을 경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온 무슬림들 가운데 과격 이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과 소위 가짜 난민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리서치한 거에 가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들을 난민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이슬람을 경계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혐오 포비아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그분들을 매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처럼 동성애나 또 뭐 남성 혐오니 여성 혐오니 최근 들어서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슬람 혐오라는 말과 포비아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이슬람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힐 만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슬람 혐오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슬람 경계를 이슬람 혐오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들이나 휴머니즘적인 발상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계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슬람을 경계하고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유럽과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경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이슬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지금 제주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인본주의자들 말고, 그러니까 인권주의자들 말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위한 어떤 그런 선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이제 그 인권을 강조하면서 혹시나 그 이슬람이 들어올까봐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 교회의 두 가지 엇갈린 시선 가운데 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마치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선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말씀 중심에서 기독교 중심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 네. 지금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난민 인정 절차나 난민 지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목소리를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념이 다르다, 네. 신학적으로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분들과 지금 한 배를 타고 같이 제주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난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과연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들은 이슬람을 경계하고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예멘 난민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 시발되는 난민 이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예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차제에 좀 더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의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경계와 이슬람의 어떤 과격 분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회 활동가들이 사회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모색할 수 있도록 선교적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지향점이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한국 교회가 난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제주도 예멘 난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또 난민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제 딱 확실히 정립을 좀 시켜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난민 그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점을 지향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하고 그 논문을 하나 제출을 해서 네. 어저께 그 토요일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었는데 성경과 신학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난민 선교에 대해서. 근데 그 학생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난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난민을 선교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서 상당한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것들을 볼 때 분명히 한국교회에 주어진 기회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되어지지 않은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좀 더 난민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난민 선교를 하기 위해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난민 선교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 또 다른 그 사역의 패턴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난민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